안녕하세요. 축수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맨유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전에 임시감독을 맡았던 경력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맨유로 돌아와 맨더비 데뷔전을 치른 캐릭은 이번 경기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맨시티의 강력한 측면을 봉쇄하기 위한 수비 전술과 다이렉트한 전개로 풀어나가는 공격 전술까지 포백을 활용한 전술로 맨시티를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 캐릭이 보여준 전술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로 캐릭은 다시 한번 맨유에 복귀하게 되었고 맨체스터 더비 경기에 감독으로 출전하는 데뷔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맨유는 루크쇼, 리산마, 맥과이어, 달로로 이어지는 포백을 들고 나왔고 그 앞에 마이누와 카세미루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위치시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세슈코와 쿠냐가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고 은베모가 스트라이커로 도루구가 왼쪽 윙어로 나오며 수비형 윙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오늘 그바르디올과 디아스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죠. 두 선수뿐만 아니라 시티에는 정말 많은 부상자가 있었고 역시 오늘도 벤치의 절반 정도가 유스로 채워졌습니다. 그바르디올과 디아스의 공백은 후사노프와 알레인이 채웠고 이번에 영입된 세메뇨가 우측 윙어로 나서면서 도쿠와 함께 맨시티의 측면 날개를 책임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맨유의 달라진 빌드업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 빌드업할 때 후방에서 볼을 가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때 우린 좋은 빌드업이라고 느낄 겁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맨유가 그랬다고 보여요. 오늘 맨유는 후방 빌드업 시 방향을 잘 잡고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았을 때 시티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이때 양쪽 풀백은 넓게 벌려 터치라인에 위치하고 그 앞에 카세미로와 마이누가 위치하면서 4-2 빌드업 대형을 만들었죠. 여기서 브루노의 위치가 중요한데 은베모와 거의 같은 선상에 위치하면서 마치 투톱 대형을 만듭니다. 크게 봤을 때 4-2-2 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맨유는 이때 후방에서 3선으로 볼을 전달하기보다 압박이 들어오면 그보다 윗선인 브루노와 은베모에게 볼을 연결하면서 다이렉트한 전개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브루노가 볼을 잡았을 때 브루노에게 압박이 몰리니 3선 미드필더인 카세미로와 마이누는 압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최후방에서 볼이 나갈 때 3선을 거쳐 2선까지 순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방에서 2선으로 먼저 연결되고 그 후에 3선으로 연결되는 다이렉트한 전개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맨유가 지금처럼 왼쪽 빌드업을 시도한다면 왼쪽 윙어인 도르구는 폭을 벌려 측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앙 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4-2-2 빌드업부터 다이렉트한 전개, 윙어를 중앙으로 좁히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맨유가 한쪽 측면에 과부하를 걸어놓고 곧바로 반대쪽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뭉텅이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환이 자주 성공하니 맨유는 전반에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었고 아마드의 오프사이드 득점 역시 이런 과정에서 터지면서 맨유의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이유 중 하나는 시티가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알레인의 미스들이었는데요. 물론 알레인의 미스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알레인의 빌드업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그바르디올의 자리인데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이지만 시티에서 정말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시티는 정말 높은 곳까지 전진해서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니 그바르디올 같은 센터백의 크로스나 공격 가담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알레인이 그 역할까지 수행하기는 무리였겠죠. 도쿠에게 집중되는 협력 수비를 분산시켜줄 힘도 없었고요. 물론 로드리가 후방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많은 관여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후방 빌드업을 잘 풀어내는 것이었고 오늘 알레인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맨 오브 더 매치를 줄 수 있다면 저는 도르구에게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적어놓기도 했지만 오늘 아마드와 도르구는 수비형 윙어로서의 역할을 100% 해냈습니다. 특히 아마드는 달로가 굉장히 힘들 수 있었던 도쿠와의 1대1 수비를 최소화하고 역습 때는 성실하게 스프린트까지 뛰어주면서 공격에도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도르구는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맨유의 13번 계보를 잇는 도지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한 수비 가담을 해줬고 공격에 나가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저는 박지성의 플레이를 본 사람으로서 박지성 선수가 현역으로 맨유에서 뛸 당시에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수비형 윙어라는 별명과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별명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강팀과의 경기에서 상대의 에이스를 틀어막고 공격에 나가 득점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정말 많았거든요. 윙어를 막지는 않았지만 피르로를 봉쇄하고 득점까지 기록했던 AC밀란전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오늘 도르구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세메뇨라는 강력한 윙어를 루크쇼 혼자 맡게 두지 않고 더블팀으로부터 수비하고 공격 시에는 성실하게 스프린트하면서 결국 추가골까지 터뜨리는 활약을 해냈습니다. 맨시티는 객관적인 전력이 맨유보다 높은 팀이기도 하고 리그 최고의 윙어를 데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래 주전으로 평가받는 쿠냐와 은베모를 윙어에 기용하기보다 더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맨유보다 낮은 전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쿠냐와 은베모가 선발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맨유보다 강팀과의 경기, 특히 빅식스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아마드와 도르구라는 선택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오늘 경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그냥 브루노를 모르는 사람이 브루노가 얼마나 잘하냐고 물어보면 이 경기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빌드업은 브루노를 거쳤고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트래핑도 하지 않고 원터치로 백스핀을 걸어 반대쪽으로 떨어뜨려 놓는 크로스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되지 않았죠. 아모림 시절에 브페를 3선으로 기용하면서 브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맨유 팬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의구심은 그냥 아모림 탓이었어요. 제발 좀 10번에 두고 쓰라는 팬들의 마음을 캐릭이 들어주었고 팬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던 브루노였습니다. 오늘 경기 유일한 오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경기 초반에 나왔던 달로의 발바닥 태클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퇴장이 나왔어도 할 말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을 터치하기는 했지만 발바닥으로 도쿠의 무릎을 찍어버리는 정말 위험한 태클이었고 발바닥에 맞은 도쿠의 무릎이 밀릴 정도로 심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제 뇌피셜로는 공을 뺏기 위한 동작이라고 참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참작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파울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파울뿐만 아니라 오늘 달로는 공격 전개 상황에서 다소 헤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을 차리면서 플레이에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달로에 대한 맨유 팬분들의 우려는 지워지지 않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은부에모의 선제골 득점 장면에서 브페가 볼을 몰고 올라갈 때 나머지 3명이 일제히 스프린트하는 모습인데 이 장면을 보고 정말 해버지 시절 맨유의 역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호날두, 루니, 박지성의 역습 장면을 모두 기억하실 텐데 전개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정말 그때의 향기가 나는 득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브루노의 마지막 패스가 위쪽 아마드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른쪽 공간이 가장 넓게 열렸었고 가장 무난한 패스 선택지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은베모의 발밑에 정말 정확하게 찔러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역습의 시발점이 되었던 은베모의 터치와 아마드 도르구의 성실한 스프린트, 그리고 부페의 미친 패스와 은베모의 정확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맨유의 역습 장면이었습니다. 잠깐 시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시티는 그냥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공격 장면도 잘 없었고 솔직히 돈나룸마가 아니었으면 대량 실점에서 패했을 겁니다. 맨유가 옵사이드 득점이 3개나 나왔던 것을 보면 오늘 시티가 맨유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겠죠. 가장 문제는 센터백입니다. 물론 게이의 이적이 확정적이긴 하나 현재 그바르디올과 디아스의 공백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아까 그바르디올의 역할을 알레인의 부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시티는 게이의 영입을 통해 반드시 분위기를 전환해야만 하겠습니다. 후사노프는 오늘 경기 나쁘지 않았으니 후사노프 게이 조합으로 경기를 치러야만 하겠네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아모림은 주 포메이션이 3백을 사용하는 전술이었으니 구조적으로 크게 변한 것도 맞지만 캐릭이 맡은 맨유는 조금 더 선수들의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 경기는 그런 것 같아요.
캐릭의 경우는 이전에도 맨유의 임시 감독을 맡았던 전적이 있죠. 이번에도 시즌 말까지 이어지는 임시 감독을 맡아 맨유의 챔스 티켓 수성을 위해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캐릭이 오늘 보여준 다이렉트한 전개와 역습,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를 리그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식 감독 선임도 꿈은 아니겠죠. 맨유는 이번 시즌 정말 적은 경기를 소화합니다. 이미 국내 컵은 모두 탈락했고 지난 시즌의 실패로 인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의도치 않게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캐릭이 맨유를 챔스권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오늘과 같은 인상적인 경기력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